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도연 주임입니다. 우선 2021년 전남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정자 대상 회계교육은 1부 전남마을 공동체 방향인 공기빛깔에 관한 설명과 2부 회계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먼저 1부 왜 전남마을 공동체 방향은 공기빛깔인가 라는 주제로 전남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문식 센터장님을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문식입니다. 네, 먼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 마을의 개념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을이란 무엇인가요? 우선은 마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마을이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토대, 기초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도 중요하고 광역단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살아가는, 시민이 살아가는 마을에서부터 시작하고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풀어가는 어떤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농촌은 빌리지라고 해서 주민들이 내가 살아가는 곳이자 일터가 되는 그런 어떤 생활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는 사실 아파트를 어떤 주거 공간으로 삼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주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관계성의 개념,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커뮤니티 개념으로 마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한자로 고을등자 있죠. 고을등자를 보시면 그 뜻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전부터 마을은 우물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게 물을 같이 먹는 곳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을동자에 고을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동네란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정한 공간을 동네라고 표현하는데 이 동네의 의미가 차츰차츰 마을로 확장된달까요? 사실 동네와 마을은 혼용해서 같이 쓰는 개념이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생활권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망, 이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지역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로컬, 지역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의 개념이 좀 가깝긴 한데 마을은 통이나 리 단위로 표현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에서의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활성화는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마을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만든다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의 지역의 일, 마을의 일의 상당수를 전문가와 행정이 주도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소수의 어떤 의견만 내거나 민원사항을 넣는 정도로 의사를 표현할 어떤 제한적 조건을 가졌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민이, 주민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주민이 그 지역에 대해서 토론하고 계획 잡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주도권을 지는 주체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전문가와 행정의 도움을 받는 것. 이런 활동을 마을 만들기라 하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마을 만들기를.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는 오해가 만들기라고 하니까 무슨 벽화를 그리거나 꽃을 심는 것처럼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고 작게 여기시는 오해가 좀 있는데요. 그것도 마을 만들기의 일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을 만들기는 자, 정의가 나옵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와 어떤 특성과 역사가 갖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잘 공부하고 이해하는 걸 토대로 시켜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서 살고 싶은 마을로 가는 창조 활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는 환경 가꾸기 내용도 있지만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지역의 주인이 되자. 마을의 주인이 되자. 이거를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 공동체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같은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노력하는 활동, 그런 모임, 유대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대해서 꿈꾸고 그리는 일입니다. 첫 번째, 그러려면 마을의 리더를 키우셔야 되고요. 마을을 꿈꾸셔야 되고, 단지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관점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핵심에서는 어쩌면 약간 후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다음 다양한 주체들하고 학습하고 협업하는 거버넌스, 민간 협치의 길이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을 공동체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양한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총회도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지역의 학교, 아파트, 주민센터, 커뮤니티센터, 골목상권 등등 지역 안에 수많은 공동체가 협력해서 마을 공동체 생태계를 꾸리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남 마을 공동체 방향을 공기빛깔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공기빛깔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시니까 공모 사업에 초점을 맞추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오류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을 공동체를 하는 궁극적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마을을 성장시키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작년부터 전남 마을 공동체에 슬로건처럼 만든 게 공기빛깔입니다. 그래서 전남 마을의 공기빛깔은 맑음이다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마을에서 공부하는 활동을 하자. 두 번째 마을의 미래를 기획하자. 세 번째 마을의 빛깔, 브랜드를 찾는 활동으로 나아가자. 이거를 줄여서 공기빛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빛깔의 공단계는 사실은 씨앗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을에서 먼저 공부하고 유래나 역사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 단계는 미래를 기획하는 거니까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 다음 빛깔을 찾는 것은 마을의 브랜드, 마을의 특성을 찾아보는 활동. 그걸 통해서 사회적 경제나 마을의 어떤 국가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활동. 이런 단계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1단계인 공단계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네. 공기빛깔이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공단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특히 씨앗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 공단계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새싹 열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공단계를 놓쳤다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을 하는 취지는 마을을 성장시키는 활동인 거고, 마을에서 공부, 미래에 대해 기획, 그 다음에 빛깔을 찾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을의 자원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을의 역사, 유래, 이야기, 특성을 찾아보는 활동이 마을 공동체의 가장 토대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을 자원을 찾는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원을 기록하고 토론하고 마을에서 회의하는 활동이지만, 첫 번째 마을에서 공부하고 기록한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야기 지도를 만들거나 마을 영상을 만드는 활동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을 지도를 만드는 거, 이야기 지도를 만드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진도 개드리 마을에서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어떤 활동 모습들인데요. 주민들이 마을을 찾아보는 활동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마을에서 무슨 방죽이라든가 마을의 어떤 제방이라든가 마을의 박물관, 마을의 유래 등등 수많은 어떤 마을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을의 자원입니다. 이 마을의 자원, 마을에 숨어있는 이야기,
이것들을 잘 기록하는 것부터 마을 공동체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마을의 역사, 뭐 자원, 그 다음에 뭐 문화재, 마을의 뭐 종교, 뭐 상가 등등 수많은 것들을 찾아내죠. 이게 마을의 보물이고요. 이 보물 속에 마을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물 지도가 꼭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씨앗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마을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이야기 지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마을 영상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즘에는 이제 영상 미디어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을을 기록할 때 영상으로 남기는 걸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전남에서 전남 마을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을의 유래나 특성이나 환경이나 마을 공동체나 마을의 미래를 영상으로 남겨놓은 활동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 전남마을방송국 특히 이제 이렇게 활동가들이 전남마을 행복 디자이너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 네, 우리 마을의 역사, 유래를 남기시고 그러면 이게 전남의 8,500개 마을마다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만드는 마을 방송국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어떤 희망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2단계인 기단계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질문이 짧고 답변이 깁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씨앗 단계에서 마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야기 지도나 영상 같은 거를 해보시고, 아, 우리 마을은 이런 마을이구나라는 이제 윤곽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 윤곽을 잡은 이후에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로 나아갈지 3년, 5년, 10년의 계획을 잡아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단계는 우리 마을의 미래를 기획하자입니다.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토론하고 무슨 투표도 해보고, 자, 여기 보시면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나아갈 방안, 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 순서를 매기잖아요.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좋아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현안을 잘 정리해 보시고, 근데 더 바람이 있다면 이런 마을의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책자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책자가 안 되면 홍보물이라도 만드셔가지고 잘 우리 마을의 미래를 잘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광주에 있는 한 동에서 했던 사례인데요. 마을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의제, 할 일도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책자로 만드는 활동으로 나아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3단계인 빛깔 단계가 남았는데요. 요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숨가쁘게 좀 달려왔습니다. 3년 할 걸 지금 동시에 설명하니까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이 첫 해 씨앗 단계에는 공부하는 과정을 도전해 보시고, 자, 2차 년도에는 새싹 단계를 통해서 공부하는, 공부 단계를 떠나서 마을의 미래를 기획해서 계획하는 단계. 자, 그러면 자, 3년이라든가 그 이상의 활동을 하시면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특성이 나와요. 아, 우리 마을은 남과는 다른 마을인 거죠. 빛깔이 나옵니다. 그 빛깔을 찾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가 뭐냐면 요즘에 브랜드라고 하죠. 브랜드. 남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장흥에 있는 선악동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악동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설가 이청준의 소설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명 자체가 학과 관련된 어떤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선악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을은 학을 토대로 마을의 어떤 특성, 축제라든가 무슨 뭐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무슨 다양한 기록을 남긴다 할 때 학을 기본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광주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여기는 자 까치마을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자, 되게 마을이 이 동네가 원래 행정도로는 백운일동인 건데 백운일동이라는 행정동과 까치마을이라는 마을의 정체성은 굉장히 좀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되게 감성적이잖아요. 자, 그런 사례가 있고요. 충북 증평의 한 마을도 도깨비 동화 마을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곰곰이 한 3개의 마을을 보셔도 항마을, 까치마을, 도깨비 동화 마을. 자, 이 3개의 마을을 들어보면 행정상의 이름이 아니라 이미지로 되게 즐겁게, 친근하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와 닿는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 이런 마을의 정체성이 공부와 기획을 통해서 도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자, 여기 도깨비 동화 마을 보시면 조형물도 만들죠, 축제도 하죠, 무슨 벽화 그림도 그리죠, 뭐 이런 것들이 마을의 도깨비 동화 마을이라는 정체성이 입각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브랜드가 생기게 되면은 이런 수많은 사업들이 가지를 치게 될 거고 즐거운 사업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남에 있는 여러 마을 같은 경우는 뭐 보리를 매개로 이렇게 축제도 하고 보리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수제 맥주도 고민하고 있고 밀떡 굽기처럼, 그러니까 보리라든가 이런 어떤 경관을 토대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례도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까치마을 소개해드렸죠. 까치마을은 주민들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린이가 우리 마을의 까치마을이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그림에 입각해서 이렇게 마을의 유래비도 만든 사례가 있는데요. 자, 되게 좀 재밌어지고 주민들 여기서 사진도 찍고 한대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을이 되게 친근하고 정서적이고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이 마을 만들기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씨앗새싹 열매라고 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시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을 만들기를 하자고 하는 거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하자는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씨앗새싹 열매 사업을 통해서 내가 사는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드는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순서를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마을에 대해서 꿈을 그리는 거죠. 우리 마을은 이런 마을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은 어떤 보물이 있는지 아까 자원조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공부 단계.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 마을에는 아까 뭐 도깨비 동화 마을이 있고 뭐 까치 마을이 있고 항마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을에 가지고 있는 특성,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 단계죠. 그리고 나서 이걸 하실 수 있는 리더를 키우고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들이 마을 어떤 주민협의체라든가 마을 만들기 협의체라든가 다양한 어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회의하고 합의하고 거기에서 민주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시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들이죠. 이런 게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민주적이고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의 흐름을 꼭 이해하시고 활동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전남에 8,500개 통 단위의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8,500개의 마을마다 공동체가 살아 숨쉬고 마을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을의 계획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리더로 나서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기획하고 빛깔을 찾는 여러분들이 마을에 대한 어떤 공동체 토대 활동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마을 중심의 돌봄, 마을 중심의 활성화, 마을 중심의 복지, 마을 중심의 교육 이런 어떤 생활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평상시 그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자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되시고 나서 회계교육 받고 나서, 실행계획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도움이, 답답하실 때 문의할 곳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먼저 22개 시군마다
마을 공동체 담당하는 부서와 팀이 있습니다. 연락처를 써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남에는 11개의 시군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보시면 순천, 여수, 나주 쭉 해서 영광까지 11개의 센터가 있고요. 자, 이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 지원을 받으시고 혹시 센터가 없다 하면 저희 전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오셔서 필요한 자료나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유튜브에 전남마을 방송국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여기에 벌써 수십 편의 전남마을 공동체의 무슨 사례, 방향, 다양한 어떤 참고될 만한 영상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찍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방향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부 회계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부 회계교육 또한 사업 진행하시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